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는 일입니다. 이런 꿈을 이루고자 분양을 받은 중국 사람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빚만 갖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2022년 말 중국의 32개 도시에서 미완공 상태로 주택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290개 건설 프로젝트에 40만 7,956채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10만 채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지원을 그나마 받아 감소한 수치라고 해요. 중국의 경우도 선 분양 후 건설을 하고 준공 이후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공급을 하는 형태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죠.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불이행이라는 공포가 되어 퍼지고 다른 현장도 무너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니 우리나라 레고월드 사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채권 시장에 불신이 퍼지니 미친 듯한 채권 매도세로 금리가 폭발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막고자 엄청난 비용을 써야 했지요. 중국의 부동산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너도 나도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었지요. 이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번 놈은 더 벌고 없는 놈은 비싼 월세에 허덕여야 했지요. 이런 호황기에는 중국 정부에서도 강한 규제를 적용했었어요. 다주택을 제한하고 세금을 더 먹이고 이런 방법을요.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투자나 투기에 관대하지 못하니 더 엄격하게 잡아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면 집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의 원리금 압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주비를 받고 다른 주택에 살고 있다가 그 보증금이나 비용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내던 이자 비용을 내던지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내면서 임시 거주지에 대한 비용도 내야 하니 쌍욕이 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완공되지 못해 수도도 전기도 공급되지 못하는 아파트에서 그냥 촛불을 켜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차마 그런 환경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은행의 원리금 납부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연체와 쌓인 이자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에요.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도 대안을 내놨어요. 관대한 정부에서 건설사에 돈을 빌려줄 테니까 빨리 완공시켜라.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던 게 최근에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돈 줄 테니까 제발 완성만 시켜줘. 이런 스탠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출해준 금액이 2천억 유안,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이라고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가 약 55조 원인데 이것의 절반 수준보다도 높은 금액이에요.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못 살려서 안달난 걸까요? 사실 부동산 자체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한국은 부동산과 금융이 강하게 엮여 있어요. 중국의 경우 금융자산 중 직간접적으로 부동산과 엮인 것이 41%라고 해요. 부동산이 어머나 하는 순간에 금융에서는 롯데따가 나오는 거죠. 중국 경제도 한국 경제도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에 엮인 금융자산 비율이 조절이 필요해요. 2023년 상반기에만 101억 달러, 원화로 약 134조 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가 됩니다. 이 채권을 못 막으면 결국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도가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부동산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철근 콘크리트, 운송업체까지도 도미노로 넘어지게 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익숙한 헝다와 스미오 같은 회사들 12개가 부도를 냈어요. IMF와 같은 경제 위기는 요즘같이 경제가 위태위태한 침체 시기에 어떠한 트리거로 빵 하고 발생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웬만한 자극도 그냥 가볍게 툭툭 털어버리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어요. 만약 부동산 부분의 10% 가치가 손상이 된다면 금속 및 비금속 부분의 산업에 5%가량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 전체의 GDP에도 2.5%포인트의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중국 입장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과 연관 산업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홍콩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 비교한다면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홍콩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 매우 많은 점이 비슷합니다. 가계부채 비율도 1990년 일본 버블 폭발 시기와 유사하고 몇 년을 벌어야 집을 사는지 보여주는 PIR 지표가 18배로 일본, 홍콩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선전 지역은 무려 33.9배로
비증은 20배로 일평생 아니 인생을 2번 살아도 집을 사기 힘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은행 대출 중 위험 순위로 판단되는 부동산 부분 대출 익스포저가 27%로 기존 위험 시기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규제들을 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사용권 매각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이 수입이 정부 수입 중 32.8%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 건설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수입이 줄고 국채 발행이나 다른 부분의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얽매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겠으나 당장의 침체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발버둥 칠 것으로 보입니다.